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천안 아산역 근처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KTX 타고 오는데 연착이 돼가지고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인데 뭐 오늘 뿐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뭐 오리엔테이션 하신다고 정신 없으실 때 저도 여기 앞에 서두에 뭐 오리엔테이션 겸 과목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드릴 겸 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 기간을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첫 화면에 제가 이게 띄운 것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합격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과정은 아름다울 뿐 결과가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과정에 임하다 보면요.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판례 찾아보고요. 막 검색해보고 나는 이거 아니라고 본다. 이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관들도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싸우는 판례를 가지고 결론이 중요하지.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시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방향 설정부터가 잘못돼요. 그럼 시험 치러 왔지 연구하러 오고 토론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년 동안의 방향을 거기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하시라고. 하게. 그거 하기에도 빠듯해요. 1년이. 해보시면 금방 지나가요. 또, 또 착각하시는 것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뭔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교과서 있는 것. 교과서 아직 안 하는데 오면 조만간 올 거예요. 하기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불긋기도 바쁩니다. 언제 내가 그 내용을 습득해서 시험 칩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필요한 것처럼 공부를 하시다가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죠. 필요한 것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중에 시험이 나오는 거는 일부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판례 검색하고 열심히 줄거 봐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상당한 부분 그 얘기부터 하고. 저는 이제 임의섭이라는 사람이고요.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용돈 벌어가지고 사법시험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용돈 벌이가 이제 직업이 돼버려요. 권유로. 공시법이라는 거를 등기하고 지적 관련한 건데요. 사업시험 준비할 때는 이라는 것은 법의 일부에서 잠깐 때 제가 이제 후배 권유로 학원계를 하면서 처음 강의할 때가 학원의 원장님이 민법을 하셨어요. 제가 민법 가르치면서 원장님이 하고 남은 과목이 공시법, 회사법이었어요. 그 권유했던 후배도 같이 일을 하는데 조문이 몇 개 안 되는 눈빛 해가지고 그럼 뭐 남은 거 책 쓰고 강의하다 보니까 돼버렸는데 스티브 섭스라는 거는 제가 장난친 게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를 제가 벤치마킹 한 건데 잡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이폰 떠오르 애플 애플이 떠오르고 간단한 거. 아이폰 원래 디자인이 굉장히 하잖아요. 그 화면에 봐도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죠. 스티브 섭스라고 한 거는 좀 섭자를 따가지고 간명하게 공부하자는 그 힘으로써
화면 마수로. 저는 그래서 스티브 섭스라는 닉네임으로 간명하게 여러분을 합격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썼고요.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뭐 이번 주 내내 들으셨을 텐데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에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울프럼이라고 들어보신 사람이 수학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이제 자기 이름 울프럼에다가 알파라는 걸 붙은 수학 검색 엔진인데요. 그냥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획기적인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수학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이 수학 인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가를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 그래프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렇게 표로 그래프로 거예요. 그 시계가 이렇게 표현되고 그 마주치는 x와 y의 지금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이잖아요. 요 포물선 그래프를 하면 그런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요. 이런 그림을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학 그 수식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안을 굉장히 획기적인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사인, 코사인이 보입니다. 복잡한 수식, 수학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잖아요. 이건 또 뭐를 얘기하는 건가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과에 가면은 중치 썩어서 이렇게 썩은 중치 모양 보듯이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근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론 뭐예요? 수식은 복잡한데 그림으로는 간명하지 않습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수식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그림 이제 아시죠? 피카츄잖아요. 피카츄도 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 검색 엔진에 울프럼 알파에 보여줬을 때 그 검색 엔진이 보여준 수식이 이겁니다. 이것도요, 제가 중간에 자른 겁니다. 이게 써가지고. 그 정도 복잡하겠죠. 그죠? 복잡한 그림이 그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피카츄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간명하게 그림, 하나는 복잡한 수식으로. 똑같은 피카츄를 힘들고 어렵게 수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간명하게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두 가지를 과목을 강의하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 수학의 전공자도 아닌 공인중개사 수험생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이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고, 간명하고 쉽게 준비하는 수험생 똑같은 건데, 똑같은 시험,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 대부분은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니까 방법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깊게 파고 들어가고 전체를 못 보고 필요한 거를 정작 놓쳐 그리고 어렵게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합격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분들한테 합격하시고 나서 이렇게 합격자 모임에서 말씀 나눠보잖아요.
이런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도 힘들지만 합격하신 정말 하겠다. 악몽과 같은 기회다. 두 번 다시 하라 그러면 난 안 하고 싶어. 들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시험에 딱 필요한 것만 준비해 가지고 내가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시험에 익숙하게 문제 풀이를 해내시면 이런 분들은요. 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내가 중개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 그런 뉴스가 들리는 것 같다.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지나간 시간. 완전한 차이가 있잖아요. 하셔도 그렇다.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 대한 본질을 아셔야 돼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이 내용들요. 막 새로운 이익을 쌓아가니까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회사가 되고 나면 지금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중개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많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수험 과정에서 공부했던 이요 실제 중개사로서 안 됩니다. 자체를 위해서 실제 중개사로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자금 동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겠다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격증 시험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납득이 안 된다. 이 태도부터가 잘못.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끝. 더 이상 궁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그렇게 간다고요. 1년 동안에. 제가 18년간 지켜봤어요. 그때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날이라 시험에 대한 본질 자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문적인 역량을 키우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시험. 저는 전혀 중요하지. 1년 동안 공부 별로 안 하고 탱자탱자 하다가 운이 좋아서 막 찍어서 맞췄습니다. 정말 두세 시간 밖에 안 자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안 가고. 근데 시험 당일날 설사를 맞아가지고 컨디션이 최악으로 잠도 못 자고 가가지고 하는 것도 틀리고 막 이렇게 막힌 것이.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낙방했어요. 그거는 1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셔도 제가 안 말립니다. 여러분의 자유고 선택이잖아요. 권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셔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만큼 두꺼운 책 전부가 필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필요한 것만 반복하셔야 돼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명하게 준비하고 확실하게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명하기 쉽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감명하고 쉽게 공부하는 거라는 것은 답을 찾는 훈련하는 겁니다.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아는 것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은 결론을 묻는 시험. 결론을 묻는 객관식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주위에 공부한다 그러면요. 계속 민법책 들고 다닙니다. 민법이 전부인 것처럼. 민법은요.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일 뿐이고 2차를 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미리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 1차 과목 민법과 학개론의 만점은 80점인 거 아시죠? 100점 아니에요. 8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90점, 학개론에 90점 맞았어요. 점이잖아요. 너무 잘했죠? 박수 쳐줄까요? 뺀 겁니다. 80점 넘어가는 거는 왜 의미가 없느냐 그러면요. 평균 60점이면 1차 패스잖아요. 근데 80점을 맞았어요. 20점 남죠. 그걸 학개론에 줄 수 있어요. 1차 과목이니까. 돼야 되니까. 그럼 학개론은 40점 맞아도 평균 60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60점을 초과한 20점 의미가 있죠. 90점을 맞았어요. 30점을 줄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니까요. 20점만 줘도 합격인. 그러니까 80점 넘어가는 점수는 학개론과 민법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민법에서 80점을 만점으로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맞는 실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남은 예를 들어 90점인데 학교론이 40점이라서 20점을 줬어요. 10점 남았죠? 2차 과목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의미 없다니까요. 올백 맞아서 합격하시는 분하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가 복수 정답이 나중에 인정이 되어서 그 합격으로부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증 같아요. 100점 맞으면 금장식을 해가지고 올백 이렇게 적을까요? 합격이라고 적어줄까요? 이분이 기업에 혜택을 줄까요? 그러니까 합격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고득점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요.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100점을 위해서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100점을 위해서. 계속 민법책 붙들고 계신다니까? 그 민법에서, 민법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얘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냐 하면, 우리 실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중개사가 지금 수능 다음으로 많이 치는 가 됐어요. 자격증 시험이 됐는데. 그건 33회 시험, 32회 시험만 해도 40만 명이 넘었거든요. 수능이 몇 명입니까? 수능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치는 시험인데.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온 국민이 다 공인중개사 되겠어요. 온 국민. 지금 이미 공인중개사가 30만 명 넘었거든요. 그럼 많이 뽑아야 됩니까? 자격증 많이 줘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실업난은 심각하죠? 자격증을 늘릴 수는 없다고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요, 많이 뽑아라 그래요. 뽑고 나면 그만 뽑아라. 회사분들이, 그분들의 과정을 다 거친 선배들이 그만 뽑으랍니다. 회사협회에서. 왜? 중개사 사무실이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 뽑으라는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어때요? 실업난이 심각하죠. 자격증 취득의 물가라도 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면,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진입 장벽을 낮춰야 돼요.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실업난 해소해야 되거든. 근데 자격증을 많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재 시장이. 그러면 어떤 게 결론이에요? 진입 장벽을 낮추려면 1차 문턱을 낮춰야 돼. 1차를 어렵게 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버리잖아. 시험 공부 안 한다니까요. 민법을 사법시험 수준으로 내보세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안다고. 1차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은 일단 쉽게 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쩌다가 어렵게 낼 수도 있겠죠. 잘 쉬우면 안 되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그거라고. 1차는 쉽게 내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지금 2차를 어렵게 내요. 쉽게 내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차를. 그리고 2차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은. 1차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민법만 계속 죽나 사나 민법. 민법에 여러분을 자기는 주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발악 없이 평균 60점 이상 골고루 맞으셔야. 게다가 제 과목 공식은요. 발악 담당 과목이에요. 발악 담당. 자격증을 많이 줄 수 없어서
탈락시키는 하나가 1이 공법가 공시법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경향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과락으로 낙방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공법, 공시법 때문에 낙방해요. 나는 민법 때문에 낙방했다? 이런 분들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없어, 거의 많이 작은마다. 민법은 어느 정도 나왔다. 공법이 문제더라. 이런 게 너무 많더라. 공시법 역시 등기 그렇던 계속 그런 얘기 하시고 1차에 너무 오늘부터 계속 민법 들고 다니는 거 안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중개사 과목 6과목 중에 부동산 학개론 한 과목 빼놓고는 다 법과목이라서 법의 기초가 민법에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초부터 왜 기초가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본인이 있고 자기가 있죠. 자신이래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이거 국어적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법의 세계에 오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리를 시켜요. 그를 대리권을 줬다, 줄 숫자. 이렇게 이 말을 써요. 누가 대리인입니까? 이 대리인인 거 알죠? 이게 대리하는 사람이. 얘는요, 누굽니까? 얘가 본인이에요. 그러면요, 자, 을은 누구를 위해서 법률적인 행위를 할까? 법률 행위를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인은 본인을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이렇게 해석해요. 법 공부 안 하신 분은 대리인, 을은 을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 을이 아니라니까 갑이라고 갑. 법학에서는 정해놓고 용어를 일반 상식을 그대로 대입한 게 아니에요. 대리권을 준 자만 본인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럼 을 자신을 얘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할까? 그때 자신이라고 한다고. 을 자신 이렇게 얘기한다. 을은 자신을 위하여 그러면 을이 을을 위하여고 을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할 때는 을은 갑을 위하여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법 공부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학에서 기초 민법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책을 읽어오면요 잘못된 선입견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안 빠져요 시험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법학에 이제 6과목 중에 5과목이 법이라니까요. 법 공부하는 거예요. 네. 법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예습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습하시면 안 됩니다. 법학은. 이거 보세요. 이걸 읽어온다고 해보세요. 대리인이 본을 위하여 그럼 을이 을을 위하여로 머릿속에 박아오고 이게 한 번 박힌 선입견이 안 빠진다니까요. 예습이 독이 된다니까 법학은요. 용어를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법과목이니까 법과 그 하위 규정들 시행령 시규칙을 0이라고 그래요. 법령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식하고 배치돼요. 자,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아요. 이제 볼게요. 상식에 부합하는 법령 이거를 출제할까 안 할까? 자, 시험의 본질을 좀 알고 계시죠? 변별력이라고 혹시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 구별하겠네. 만약에 상식에 부합하는 법령을 한 문제 포인트로 출제 포인트로 법령을 모르는 분도 상식으로 풀어내겠죠. 그럼 공부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 그건 변별력이 없는.
출제위원으로 위쪽 이게 제1의 과제입니다. 변별력을 갖는 문제를 가진. 변별력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얘네들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법령을 상식으로는 못 풀어내는 그 문제를 출제하는 게 변별력이 있는 거죠. 공부 안 한 분은 틀리겠지. 상식으로 풀다가. 공부한 사람이 맞추겠지. 이게 변별력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태도는 뭐냐 하면요. 이 문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구해요. 이게 뭘까? 이제 고민에 빠지죠. 시간 써가지고 에너지 쓰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상식으로 푸는 거라고. 그래서 답을 골라요. 그럼 이게 오답일 가능성이 클까? 정답일 가능성이 클까? 아셨잖아요. 이 출제를 어떻게. 상식으로 풀면 틀리는 거를 출제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이 안 보여요. 많은 분들이 상식을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9.99% 오답이에요. 그 문제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느낌은 어떤 느낌? 땀을 뻘뻘 흘려서 열심히 고민해서 최선을 다했다. 아, 나는 결과에 미련 없어. 홀가분해.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더라도 결과는 결국 네, 오답이거든.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 치시면서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상식으로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입니다. 문제를 아셔야 된다. 이렇게 시험 임박에서 제가 또 말씀드려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넘어가야 돼요.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만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문제, 내가 못 푼 문제, 넘어간 문제 똑같은 번호 찍어야 확률이 생겨요. 정답이 될, 운 좋게 정답이 걸릴. 이거는 거의 99.9% 오답이라니까 상식으로 풀어내면. 그런 거를 출제한다고요. 이런 거 출제 안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 어쩌다가 실수해서 한두 문제 낼 수 있는 그 경향을 아셔야 돼요. 그 훈련을 지금부터 그게 답 찾는 훈련. 그럼 답을 찾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필요한 부분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거의 7, 80%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서 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될까? 우리는 발악 없이 40점 미만이 없이 평균 2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7, 80%가 그대로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그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이미 합격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현명하게 공부할. 그 길로 스테이프 섭스가 갈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수험생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17년을 회사 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8년째가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수험생들은 저한테 시험지를 들고 오시거든요.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합격자의 시험지하고 불합격의 시험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통은 못 알아보시죠. 근데 불합격자가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의 불합격자 시험지는요. 밑줄이 이렇게 거의 다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2중, 3중으로 막 그어져 있고 이런 흔적이 막 역력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외견상으로는요. 최선을 다했다. 제대로 뭔가를 풀을 것 같다. 합격에 가까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줘요. 시험지를 보면. 왜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했거든. 안 보여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그 흔적이라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출제 포인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줄 다 그어가면서요. 제가 뭐 2중, 3중 막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흔적이 40문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연구 다 하니까 지문 오지선 설문도 연구하고 지문 오지선 다 연구해요. 1번이 정답인 것 같아. 근데 나머지 지문들 다 확인 사살해요. 시험 때 긴장이 되고 신중하게 전부 그렇게 꼼꼼하게 합니다. 불합격자의 모습이거든요. 깨끗한데 정답만 이렇게 체크돼. 뭐 답은 마킹해야 되니까 일단 아무거나 찍은 거. 문제를 내용도 붙을 리가 있겠습니까? 불합격이지. 9% 불합격이에요. 제가 이런 분들 봤습니다. 제일 많이 봅니다. 자, 합격자의 시험. 어쩌다가 듬성듬성 사람이 X 이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없다. 뭐 좀 안 보이나? 제대로 안 푼 것 같은데 불합격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진실은 팩트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부분이 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맞는. 그러니까 이런 마킹이 돼. 둘 다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걸 알면 대부분 합격이에요. 여러분의 시험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33회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하신다고. 학문적인 자세로 접근하시면 나는 납득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분들이 그분은 어떤 학문적인 역량을 타고나신 분이라 잘못 오셨어요. 주께서 학원에 오실 게 아니라 대학원에 가셨어요. 논문 쓰시면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쓰실 수 있습니다. 나의 견해는 이런. 여러분의 견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시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방향 설정 분명히 해야 돼요. 붙는 게 중요하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추는 게 중요하구나. 필요한 부분을 연습해 두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런 아까 마킹 동그라미 X 밑줄 이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거를 시작하는 마당에 분명히 방향을 잡으셔야 1년이 즐겁고 쉬워져요. 나중에 정말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 공부할 때 너무 재밌게 공부했어요. 또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한테 어떤 자산이 됐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됩니다. 수감이 되고요. 맞춤이 되는 시험을 분명히 1년 동안 필요한 것만 반복할 겁니다. 그것만 하기에도 1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것만 하기에도 뭘 연구하고 비판을 합니까? 불필요한 거 전혀 보지 마세요. 이건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당락에 전혀 지장하지 않아요. 아예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 나와도 그냥 흘려주면 됩니다. 그런 것. 합격에 지장을 안 줍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출석하셔야 됩니다. 출석 안 하면 중요한 부분들을 알 수 없겠죠. 교과서 읽고 줄 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필요한 부분을 제가 찝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원과 강사가 존재하는 거니까 합격률이 확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거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출석해야 되고 출석을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하시더라도 우리 동영상 녹화가 다 되니까 그걸 반드시 듣고 오시는 정도로 해야 인도를 따라올 수 있어요. 더더욱 제 강의는 2주마다 있는 격주 강의인 거 아시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세법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공시법, 세법, 공시법이 돌아갈 텐데 한번 출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만에 뵙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저를. 그러면 한 달 전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겠죠. 흐름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 과목만은 여러분 자기 취득에 키를 쥐고 있는 과목이에요. 하락을 면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민법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장수하십니다. 평택에 20년째 공부, 20년째. 작년에 20년 그랬거든요. 학원에서 수강료 안 받습니다. 예전부터. 해마다 그냥 학원에 오셔서 열심히 그냥 듣고 선생님하고 토론합니다. 이 판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 시험 치면요. 민법 60점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맨날 20, 30점 토론을 하시는 실력도 입김도 세셔가지고 입니다. 시험 치면 못 맞춰요. 그런 공부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대학원 가셔서 하시면 훌륭한 논문을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오신 거라니까요. 그분은. 내년에 또 하고 뭐 계속 할 것 같아. 기록 세우실 것 같아요. 계속 하셔서 흐름을 이어가시고요.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으셨어도요. 그럼 복습 안 하시면 점수하고 절대 연결 안 됩니다. 절대 연결 안 돼요. 시험 공부 수업 들은 것만으로. 학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어디건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는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동그라미 X 밑줄이 그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거 제가 해드릴 겁니다. 천천히 하자. 이것도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마인드가. 지금은 의욕이 출중하잖아요. 의욕이 막 넘쳐가지고 뭘 해도 뭐 다 할 것 같이 막 빨리 자격증 취득해야 되는 것처럼 막 서두르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1년의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이게 결코 짧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시간에 그렇게 처음부터 무리해서요. 오늘부터 독서실에 새벽 1시까지 공부. 그러다가 다음 달에 안 나오십니다. 아, 공부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네. 오랜만에 하니까 힘이 제풀에 꺾여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스턴 마라톤을 본 적이 있어요. 황영조 막 그러고 할 때 보스턴 마라톤을 쭉 중계해 줄 때 처음에 막 엄청 체격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은 장기용인데 왜 장기에 나왔을까 할 정도로 여기 있고 막 쭉 달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계속 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막 치고 나가. 그때 10km 정도 지나가니까요. 기권을 해버리더라고요. 카메라에 사라져 버렸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마라톤 선수인데 보스턴 마라톤에 일단 출전했다. 카메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나와.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풀에 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어쨌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합격이 중요하고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천천히 하되 정확하게 해야 점수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천천히 해야 제일 빨라요. 급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적인 말씀을 좀 한 과목씩 하지. 오늘부터 11월 달은 민법 잡는다. 안 잡힙니다. 12월 달은 학교론 잡아야지. 안 잡힙니다.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전 과목을 잡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6개월. 6개월 지나고 7개월째 뭐 할 건데요? 민법? 까먹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과목 오늘부터 한 달간, 오늘부터 보름간 이런 계획은요. 객관식 자격증 시험에서 평균 60점 맞아야 되는 시험에서는 폭망하는 계획이 절대 그런 계획은요. 주관식 논문 작성하는 답안의 시험을 준비할 때 그게 필요해요.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단타로 끊어가야 돼요. 필요한 부분을 잡고 이 문제는 요게 정답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가도록 또 하나하나의 문제를 많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는 절대 시험에서 묻지 않아요. 유형이 아니에요. 그걸 일단 당부 말씀으로 복습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에 스티브 섭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 헬로우 스티브 섭스 이게 하나는 유튜브 강의 소개가 돼요. 요 네이버 블로그는 각종 자료들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자료들요. 오늘 수업 자료로 프린트 받으신 거 있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가시면요. 짤강의라고 아시죠? 짤막한 강의. 짤강. 3분에서 5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미 상당수 올려놨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별해서 하나씩. 조금씩 전철 타고 이동하시다가 또 뭐 빨리 하시다가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는 독서실을 끊어놓고 오늘부터 2시간 동안 뭘 한다 이렇게보다 그냥 짤막짤막한 시간에 잠깐 자료 보고 영상 보고 이게 더 짤막하게 자료만 봐도 영상만 봐도 뭔가 출제 포인트를 연습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어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오늘 한번 가서 보시고요. 나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뭐 몇만 명이 되어도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런 거 안 누르셔도 되는데 많이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서로 이웃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빨리 창을 찾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그런 것도 신경 안 하셔도 돼요. 한 해도 지금 뭐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한 구독자는 이렇게 이웃이 10만 명 넘었거든요.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만 해도 몇십 명에서 100명 단위 이상 가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시고 영상을 많이 활용하시면 복습하는데 효과적인 점수 확보에 유리한 습득이 된다, 연습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꼭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활용하십시오. 자, 이제 뭐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제 과목에 대해서 입문 잠깐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있어서 까지만 할게요. 한 5분 정도. 제 과목이 우리 중개사 법령에 의한 정식 시험 과목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고 줄이면 공시법, 줄이면 공시. 공시라는 것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공개입니다. 공시가 공개. 뭐를 공시한다는 거예요? 뭐를 공개한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다루는 법과 하위 규정들 시험 치기도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토지대장에 토지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목입니다. 지목이 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는요. 이거는 이제 판례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위 규정, 뭐 판례 이런 것 포함하는 거예요. 법령에는요. 지목을 사장으로 해라고. 근데 어떤 토지에 대해서요. 실제 토지대장 때 보니까 지목대로 돼 있고 법령에는 이 경우에 사장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자, 두 개가 지문이 다 나왔어요. 1번에 대, 2번에 주차장. 그럼 누가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뭐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무죠, 실무. 이거는 법령이고요. 이 실제 하는가 얘기. 이거는 법령. 이거로 체크하셔야 돼요. 네. 법령 시험 치겠다고 한 적 한마디도 없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실제 토지 대장을 떼봤어. 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험에 나왔으면 뭐라고 할까? 대로 하겠지. 토지 대장 떼봤다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답이에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법령과 실무가 불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법령과 상식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출제하는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적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이 실제로 토지대행 떼본 이 경험이 시험에는 독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토지대행 떼봤다. 실무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러다가 틀린다고. 법령시험이란 거. 근데 실무를 시험 치는 과목이 있어요. 뭡니까?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법령과 실무를 치겠다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법령 테스트. 진짜는 뭐니를 묻지 않습니다.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제과목의 제목을 정확하게 보세요. 법령 테스트 하겠다. 실무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실제로 토지대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건 제가 얘기 안 할 거고요. 법령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암기하는 코드를 제가 만들어서 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킬 거예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고요. 대장에 올리는 거는 등록이고 등기부에 올릴 때는 등기라고 그래요. 근데 공시 과정이 대장을 먼저 만들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공시한 다음에 권리 논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 관계를 선등록 후등기 대장과 등기부가 부동산의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인데 대장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관리대장이 대상이고요. 등기부 같으면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 중개사가 토지대장도 해석을 못하고 등기부를 해석도 못하면 중개사로서의 기본 소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 좀 공부하고 와 이 과목이라고 정을 중심. 근데 대장과 등기부가 동시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장을 통해서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이 토지는 누가 소유자고 어느 은행에 건저당 설정돼 있고 이런 권리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그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선등록 등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이유는요. 법령이 없으니까. 학문적인 표현과 이론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법령에 있는 것만 철저하게 내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죠. 마지막 화면이에요. 오늘 네? 자, 토지를 하나가 더 있어요. 빨리 볼게요. 토지를 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그리고 등기부를 만든다. 이 표는 제가 앞으로 차차 많이 좀 보여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제 블로그에 이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 32회 시험을 반영하고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요약집이 나와요. 요약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고 줄 긋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놨습니다. 필요한 것들 별표까지 있었죠. 빨강색 입혀놓고 암기 코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시험에 필요한 거 다 넣어놨으니까 요약집 한 권으로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뭔가 적고 기록하고 단권하고 이런 거 그냥 있는데 그리고 내가 연습하는데 좀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쓰셔야 돼요. 교과서 윗줄 긋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과서는 사전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제일 좋아요. 교수들마다 요약집이 있어요. 그게 시험에 필요한 엑기스들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게 현명한 준비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화면이에요. 선등록 후등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일단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는 사실관계를 위주로 등록해서 공시하는 게 먼저고 그 대장을 토대로 등기부를 만들어서 권리 공시하는 이 관계를 제가 요 토지를 대장에 등록하는 거 그 관계를 공부하는 게 관계를 공부하는 게 요거 합쳐서 이제 부동산 공시가나 법률 하는 건데 1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법은 총 24문제가 할애가 되어 있고요. 과학이 세법이 한 과목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16문제가 되어 있어서 공시법 및 세법을 묶어서 만점으로 그 구조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 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과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공시법에서 40%를 맞춰야 될까요? 세법에서 40%를 맞추고
공시법에서 40%를 맞춰야 과락을 면, 아니면 이게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되니까 40문제 전부 공시법과 세법을 합쳐서 40% 맞추면 된다는 걸까? 그거를요, 1년 동안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이런 상담을 하셔요. 공시법하고 세법이 이제 이게 한 과목으로 지금 돼 있다 그랬죠. 한 과목으로 돼 있는데, 세법은 많이 맞췄다. 그래서 6개 맞췄다. 공시법은 2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18개죠? 그럼 40점 넘었잖아요. 지금 45점이잖아요, 이게. 45점이고 다른 2차 과목에서 점수를 받아서 평균 20점이 되면 자격증 받을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험 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보면 24문제 중에 2문제니까 이거는 발악이잖아요. 40%안 되잖아요. 이거 발악 아닌지 감이 안 옵니다, 교수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공시법하고 세법은 다루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대장급 등기부 공부하는 거고 세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영역이 다르고 거제도 다르고 강서도 달라요. 근데 시험 과목에서는 이게 한 과목이라고. 여기서 40%를 따진다니까요. 그러면 공시법 다 틀려요. 한 개를 맞췄어요. 세법 다 맞췄어요. 그럼 16개니까 딱 40점이죠. 그럼 다른 과목에서 평균 60점이 됐다고 합시다. 이 사람 자격증 받아요. 오늘 공시법 첫날이잖아요. 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변하지 않습니까? 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공부하는데 못 맞추겠어요? 게다가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계속 연습을 시키고 정적으로 합격. 연가락은 물론이고 정적으로 합격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오리엔테이션 개념 잡으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세법 다 틀렸어. 나는 계산하는 거 잘 못해. 세법 자신 없어. 공시법에서 16개 맞췄어. 그래도 합격이라고. 세법 빵점 맞아도 합격이 될 수 있다. 한 과목이 묶어서 한 과목이라 거기서 40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부터 오늘 3교시 합니다. 4교시 안 합니다. 평소에 4교시 하는데 첫날에 4교시 하니까요. 어떤 부작용이 아세요? 다음 강의일에 안 하더라고요. 잘. 2교시만 합니다. 하겠습니다.